안녕하세요. 김은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하냐고 제대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더 할애를 해서 하려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쁘더라도 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좋은 영상을 또 올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그 공장을 설립을 하면 기존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소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공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요건이라는 건 창업, 언제 창업했는지, 또한 이 창업자가 여기서 말하는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제가 전에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을 우리가 뭐 등록하거나 이제 뭐 승인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입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공장에 들어가는 게 개별 입지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 입지에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뭐 계획 입지라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뭐 국가산업단지, 뭐 일반산업단지, 뭐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뭐 이런데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이런데 들어갈 때는 이 단지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단이 있습니다. 또 공단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입주 계약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전에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개별 입지는 마찬가지가 아니라 내가 개별적으로 땅을 사서 거기에서 내가 개발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건데 여기서 공장 등록을 할 때 또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자란 어떤 경우를 말하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창업자가 아니에요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좀 보면은 일단 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외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이제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이것도 창업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했어요. 폐업한 후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리고 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우리는 창업자로 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위를 합니다. 영위를 하다가 단독으로 또는 어떤 친족과 이제 합해서 이제 의결권에 있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에 있는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해서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에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여기서 또 이제 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합산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에 있는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지분을 이제 소유하는 경우에 다른 법인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자로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 변경 등을 통해서 기존 기업의 형태를 바꾸는 거죠. 변경해서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업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로 창업으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받으려면 우리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행정법률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인허가나 이런 거 듣겠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거고요. 그 부분 이제 후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란 또 뭔지 봐야 되겠죠.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를 봅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언제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를 한 날, 그러니까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업지원법상 내가 이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선 창업자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창업에 해당되어야 되고 창업자가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창업지원법에 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이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내용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